지난번에 3피트 풍선을 레이어드 테스트를 작업하는 거를 과정을 못 보여드려서 오늘 찍어봤는데요. 3피트 풍선에 헬륨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먼저 한 개 부는 양을 본인이 얼만큼 넣으시는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넣는 정도 넣고 한 개 값, 두 개 값, 세 개 값, 네 개 값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개만큼 주입을 했다. 그러면 한 개 받으시는 금액에 곱하기 5를 하시면 돼요. 재료값에다가 헬륨 값은 넣으시는 양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묶을 리본을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한 줄은 컬링 리본이고요. 한 줄은 오간디 리본이에요. 두 개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풍선에 주입구를 당겨서 사이에다 리본을 넣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컬링 리본을 왜 대는지는 이따가 레이어드 작업할 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컬링 리본을 대주지 않으면 그 테이프를 붙였을 때 오간디라든가 다른 공단 리본에서는 테이프가 밀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링 리본을 대주는 거고요. 저렇게 두 겹으로 무게추를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지금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실버, 그리고 은박 실버 세 가지를 쓸 거예요. 맨 밑에 테슬은 은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밑에 부분이 무게추에 많이 쓸려서 구겨지는 부분이라서요. 구겨지지 않는 은박 테슬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가지런히 놓으시고요. 안쪽에 컬링 리본이 오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컬링 리본 있는 쪽에 테이프가 붙기 때문에 안쪽에 컬링 리본을 놓으시고요.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테이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접어주신 다음에 위쪽에 그 컬링 리본하고 겹치게끔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살 그 리본 사이즈에 맞춰서 바짝 감아주시면 되고요. 밑에 엉킨 부분을 풀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풀면 테슬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중간중간 풀어주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테이프로 마무리를 해줄 때도 위에 컬링 리본 붙어 있는 그 부분에다가 테이프 마지막 마무리 테이프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 40% 정도 겹치게끔 그 다음 단을 위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컬링 리본 안쪽에 온 거 확인하시고요. 스카치 테이프로 안에 가로로 붙여주세요. 세로로 붙이면 폭이 좀 작아가지고요. 가로로 붙여주시고 그 다음 위아래로 세로로 컬링 리본 겹치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접은 다음에 다시 컬링 리본에 테이프가 닿게끔 붙여주시고 이제 감으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은 그 레이어드 테슬이 바람이 불었을 때도 막 흐트러지지 않고 속에 리본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예쁘게 날려요. 예전에는 저도 테슬을 접어가지고 그 고리 부분에 줄을 통과시켜서 묶었는데요. 외국에서는 그 방법을 주로 쓰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워낙 바람이 세가지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줄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제가 그 김해 매듭법처럼 테슬법처럼 지금 이 레이어드 테슬도 제가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흰색, 지금 은박, 실버, 그 다음에 종이, 실버, 그 다음에 화이트를 써주는데요. 밑에 쪽은 테슬이 지금 한 장씩이에요. 위에는 2장, 3장을 쓸 건데요. 아래쪽은 좀 가볍게 써주셔도 돼요. 위에는 얇으면 테슬이 한 장을 쓰면은 너무 없어 보이고요. 밑에는 조금 가볍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테슬이 풍성하게 날리는 거를 주문을 받으실 때는요. 밑에서부터 3장씩 쓰시면 되는데 종이 무게가 의외로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아래쪽은 얇게 쓰시고 위쪽으로 갈수록 2장, 3장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너무 많이 쓰면 예를 들어서 5장을 쓰시게 되면은 그 위쪽에 마감 부분이 너무 뭉툭해져서 또 안 예쁘거든요. 수량은 조절을 하시되 아래쪽은 좀 가볍게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컬링 리본이 조금 튀어나왔는데요. 이거는 텟을 감을 때 테이프 붙일 때 살짝 접어가지고 붙여주시면 안 보이게 될 수 있어요. 자, 컬링 리본 안쪽으로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살짝 접어줬죠? 그 다음 스카이 테이프를 가로로 붙이시고요. 스카이 테이프 디스펜서라고 똑똑 끊어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손에 들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다 두시고 잘라가며 쓰시면은 되게 편해요. 자, 위에 컬링 리본 겹치게 테이프 세로로 한 번 더 붙여주고요. 접고 테이프 한 번 다시 붙이고 테이프를 안쪽 작업 전 처리할 때 3번 정도 쓰는데요. 중간에 붙여주셔도 상관없어요. 한 2-3번 감고 그 다음 컬링 리본에 닿게끔 붙여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단단히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텟을 접혀 있는 부분은 잘 펴주시고요. 어떻게 붙이시는지 알겠죠? 그리고 조금 풍성하게 더 예쁘게 하고 싶으면 이제 단을 겹친 거를 예를 들어서 6단을 넣는다 하면 한 10단 정도 그렇게 층을 더 많이 내시면 더 예뻐요. 근데 무거워지죠? 저는 한 40% 정도 겹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밑에는 40% 겹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많이 겹쳐요.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한 70% 정도는 겹치게끔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위쪽 금방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위에 테슬이 달리고 있네요. 이 레이어드 테슬은 손도 되게 많이 가고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테슬만 밑에 따로 작업을 해놓고 시간이 없으실 때는 테슬을 따로 작업을 하고 위에 풍선을 부른 상태에서 테슬을 연결하기도 해요. 그 메뉴의 리본을 풍선에다가 연결하고 메뉴에 한 단만 감싸주면 바로 나갈 수가 있죠. 여러 개 나갈 땐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위에 2단이 남았는데 지금 2장을 겹쳤어요. 안쪽에다가 1장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거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프로 한번 붙여 주셔서 고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컬링 리본이 닿게끔 테이프를 가로로 붙이고요. 그 다음 세로로 붙이고요. 그 다음 접어주세요. 그 다음 세로로 컬링 리본 겹치기에 한 번 더 붙인 다음에 감아주고 마무리 테이프. 두 장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죠? 그 테슬 가운데 종이보다 은박 재질 테슬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렇게 봉지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박은 좀 적게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실버도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단을 보시면요. 아까 밑에 거는 40% 정도 겹쳤는데 지금은 반 이상 내려가 있죠. 밑에 단을 한 70% 정도 덮은 상태에서 윗단을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위에는 좀 촘촘하게 달려야지 보통 사진 찍을 때 사람 키 높이에서 위쪽이 많이 나오거든요. 밑에 쪽보다.
그래서 위쪽은 조금 많이 겹치시는 게 사진 찍었을 때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안에 풍선 주입구가 3피트는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입구를 테이프로 저렇게 슬림하게 먼저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슬을 답니다. 마지막 테슬은 지금 3장을 겹쳤어요. 3장을 겹치고 아까 은박처럼 가운데 넣고 테이프로 한번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자, 테이프로 안에 거가 빠져나오지 않게 살짝 밖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 테슬 다는 방법이랑 똑같이 테이프 붙이고 가위로 창구멍 낸 상태에서 풍선의 짧은 줄을 통과시키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3피트는 저 주입구가 테슬 안에 깔끔하게 들어가야지 풍선이 예뻐요. 3피트 저 주입구 처리가 안 돼서 리본을 위에 너무 크게 묶는다든가 좀 이것저것 많이 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일반 풍선처럼 슬림하게 3피트도 주입구가 마무리가 돼요. 전혀 안 보이니까요. 리본만 간단하게 묶으시면 돼요. 자, 안쪽에서 모든 줄들을 테이프로 한번 고정을 해 주시고요. 3피트가 그 주입구가 뚱뚱해서 불안하시면 테이프를 2번, 3번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3피트는 워낙에 부력이 크기 때문에 테이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뭐 뜨지 않는다든가 채공 시간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모든 풍선은 내구성이 제일 중요해요. 튼튼하게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동하다가도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이동하거나 그런 환경에서라도 그 형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테이프 붙일 때 특히 꼼꼼하게 단단하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 테슬이 완성이 됐고요.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단단히 이렇게 보여져요. 자, 위쪽은 촘촘하게 한 거 보이시죠? 바람이 불어도 윗부분이 그대로 줄에 달려있기 때문에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밑에 테슬만 찰랑찰랑 거리는 형태로 보여져요. 외국 거보다 이렇게 메인 줄에 테슬이 잘 감겨져 있는 것들이 사진 찍었을 때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글자를 붙여줄 건데요. 3비트 중심을 잡아서 먼저 정면 레터링을 붙여줍니다. 3비트는 정면하고 뒷면에 2개를 붙여요. 그 레터링을 서로 다르게 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사진 찍으실 때 목만 살짝 잡으시면 2가지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앞뒤로 서로 다른 레터링을 붙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같은 레터링을 붙여줄 건데요. 고무 풍선이 의외로 그 버블 풍선보다 훨씬 더 붙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접착성이 없기 때문에 글자를 떼어낼 때 고무 풍선으로부터 시트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떼어주면서 글자들을 눌러주면서 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점같이 작은 것들은 특히나 잘 딸려오거든요. 그럼 살짝 보조 시트지에서 떼서 손으로 풍선에 눌러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조 시트 조심해야 되는 게 고무 풍선에서 보조 시트를 너무 빠르게 떼어내시게 되면요. 풍선이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조 시트도 풍선의 상황을 보시면서 천천히 떼어내시고요. 그리고 글자가 구겨지는 위치 거는
굳이 누르지 마시고 보조 시트 떼어낸 다음에 그 글자만 살짝 떼어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정면 레터링은 이렇게 붙였고요. 이제 뒷면을 붙일 건데요. 뒷면이 중앙 센터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커서 앞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딱 정중앙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리본의 센터를 보면서 반대쪽을 붙이면 딱 서로 양극에 레터링이 오게끔 붙일 수가 있어요. 리본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리본의 중앙을 앞쪽에 레터링 붙인 곳과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리본을 단단히 묶었고요. 리본을 레터링 중심에 리본 중간을 맞추세요. 네. 자, 이렇게 맞췄고요. 이제 반대쪽에 레터링을 붙여줄 건데요. 뒤집었을 때 리본의 중간을 보시고 그대로 올라오시면 앞쪽 글자하고 정반대쪽의 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리본을 보시면서 리본의 중심에 맞춰서 뒤쪽 레터링을 붙여줍니다. 레터링 붙이는 거는 앞쪽에 영상 많으니까요. 지금 레터링 중심 잡는 거나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필기체들 붙이는 요령은요. 제 예전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레터링에 대한 설명들은 아주 여러 번 올라갔으니까요. 그 영상들 참고해서 보세요. 자, 천천히 떼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보조 시트 때문에 풍선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떼시고요. 풍선을 살짝 당겨 주시면서 그 보조 시트를 떼어내시는 게 요령이에요. 자, 고무 풍선은 데코 버블보다 레터링 붙이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 그리고 스탠다드 풍선이 펄 풍선보다도 더 레터링이 더 안 붙어요.